여러분 혹시 한가인, 고소영, 김혜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방 속에 늘 죽염을 넣고 다닌다는 겁니다. 40대, 50대를 넘긴 이분들이 매일같이 챙겨 먹는 이 작은 알갱이,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건강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은 1300년 고찰에서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죽염의 역사와 그것을 현대에 되살린 장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최신 연구 결과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자, 우선 죽염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려야겠죠?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하얀 소금 있잖아요. 그건 정제염이라고 하는데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이 거의 99.8%나 됩니다. 그래서 엄청 짜죠. 김장할 때 쓰는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든 건데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좀 더 들어있지만 쓴맛이 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염은 이 천일염을 대나무 통 속에 넣고 고열로 9번을 구워낸 소금입니다. 9번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개발된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1765년에 나온 본초강목습류라는 책에도 죽염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65년이면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6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염을 만들어 썼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계암사라는 절입니다. 이 절이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서기 634년, 그러니까 백제 무왕 35년에 창건된 1300년이 넘는 고찰입니다. 신라시대도 아니고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절이란 말입니다. 이 계암사의 주지 스님들에게 죽염 제조법이 대대로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절에서 왜 죽염을 만들었을까요?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 위주로 생활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몸의 기운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산속에서 수행하시다 보면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스님들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약을 만들어 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죽염이었던 겁니다. 대나무는 산에 널렸고 소금은 바닷가에서 구할 수 있었고 황토는 어디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절에서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던 죽염 제조법을 세상에 내놓은 분이 바로 효산 스님입니다. 이분이 계암사에 전해 내려오던 죽염 제법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현대에 맞게 안정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방법들을 모으고 실험하고 기록해서 체계를 잡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죽염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인산 김일훈 선생입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99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죽염을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옛날부터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구워 소화제 등 민속약으로 쓰던 죽염을 김일훈 선생이 그 방식을 개량했습니다. 수백, 수천 도의 고열 처리로 9번 구워 기화시키고 용융시키는 방법으로 약효를 배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죽염 자체는 1300년 이상 절에서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던 전통 제법이었고 효산 스님이 그것을 체계화해서 세상에 내놓았으며 김일훈 선생이 현대식으로 개량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이 죽염을 만드는 과정도 정말 놀랍습니다.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꽉꽉 채워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걸 소나무 장작불로 굽는데 한 번 구울 때마다 온도가 무려 800도에서 1000도가 넘습니다.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불이 한 200도 정도 되니까 그 5배가 넘는 엄청난 열기입니다. 이렇게 구워서 식히고 다시 대나무통에 넣고 구워서 식히고를 8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더 특별합니다. 마지막엔 송진을 부어서 1500도가 넘는 초고온으로 소금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녹였다가 식으면 보라색이나 검은색을 띤 단단한 결정체가 됩니다. 죽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호서대학교 같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들이 죽염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편의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학술지라는 게 아무 논문이나 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다른 학자들도 이건 맞다고 인정할 만한 연구만 실리는 곳이거든요. SCI급 국제학술지에까지 죽염 관련 논문이 등재됐다는 건 세계가 죽염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연구들에서 뭐가 밝혀졌을까요? 하나씩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죽염은 일반 소금과 달리 혈압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는 건 다 아시죠? 혈압이 오르면 우리 몸속 혈관, 그러니까 피가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도로에 비유하면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줄어들고 아스팔트도 갈라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럼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무리가 가죠. 그런데 죽염은 일반 소금보다 혈압을 올리는 정도가 훨씬 적다는 게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정상세포가 변해서 생기는 건데 이게 계속 자라면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죽염이 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죽염만 먹는다고 암이 완치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항염 효과입니다. 염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어딘가에 상처가 생기거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 부위가 빨갛게 붓고 아픈 현상입니다. 관절염, 위염, 장염 다 염증이 생긴 거죠. 죽염은 일반 소금보다 3배에서 4배나 높은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이 서너 배 강하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 위가 자주 쓰린 분들한테 희소식이죠. 넷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녹이 슬듯이 산화된다고 표현합니다. 사과를 잘라서 공기 중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산화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서 세포들이 산화되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죽염은 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목포대학교 천일염연구센터의 함경식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죽염의 항산화 효능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늙은 쥐들에게 여러 종류의 소금을 먹인 뒤 인지 능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일정한 공간에 풀어놓고 새로운 물건이 생겼을 때 그걸 알아차리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죽염을 먹은 쥐만이 새로운 물건과 헛 물건을 구별해냈습니다. 함경식 교수님의 설명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에 지방산화물이라는 게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더라, 아까 뭐 하려고 했지, 이런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죽염을 먹으면 이 지방산화물이 덜 생기고 몸속에 항산화 효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노화 증상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죠. 다섯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소금은 원래 약한 산성을 띱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데 산성이 너무 강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죽염은 체내로 들어가면 강한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면역력이 뭐냐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는 힘입니다. 이게 약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병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여섯째, 위 건강 개선입니다. 죽염은 위장과 위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위산이라는 게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건데 나이가 들면 위산이 잘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는 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죽염이 위산 분비를 도와주니까 소화 불량이 개선되고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체했을 때 죽염을 먹으면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곱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죽염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그럼 피가 제대로 안 돌죠. 손발이 차갑고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게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죽염이 이걸 개선해 준다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어 기능입니다. 죽염이 ACE2라는 것과 TMPRSS2라는 것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 세포로 들어갈 때 이 두 가지를 문고리처럼 잡고 들어오는데 죽염이 그 문고리를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문을 못 열고 헤매는 거죠. 물론 죽염만 먹는다고 코로나가 100%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준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전통 의서인 본초강목에도 죽염을 이용한 처방법이 무려 34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죽염을 민간요법으로 활용해 왔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도 죽염이 나옵니다. 옛날 양반들과 한의사들이 이미 그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과거엔 그냥 좋다더라 하는 경험으로만 전해졌다면 지금은 현대 과학이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가인, 고소영, 김혜수, 그리고 80대 강부자 씨까지 이분들의 가방 속엔 늘 죽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광고 모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챙겨 다니는 겁니다. 한가인 씨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사우나 가방을 공개하면서 죽염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둘째가 좋아하는 거다. 중간중간 하나씩 꺼내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도 하나를 꺼내 먹더군요.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통에 죽염을 담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죽염 한 알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먹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한 알, 저녁 먹기 전에 한 알, 이렇게 하루 3알 정도면 적당합니다. 고체 죽염 기준으로 하루 서너 알이 권장량입니다. 가루 죽염이면 5g 정도,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입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먹으면 입안 가득 짭짤하면서도 뭔가 깊은 맛이 퍼집니다. 일반 소금의 짠맛과는 다릅니다. 죽염은 짠맛 뒤에 감칠맛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 수 있는데 며칠 먹다 보면 입에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입이 텁텁할 때 죽염 한 알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진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될 때도 좋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면 따뜻한 물에 죽염 한 알을 녹여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신기하게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소금물 먹어라 하셨던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죽염은 그 효과가 더 강합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날 때도 죽염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죽염을 녹여서 가글하듯 입안을 헹군 다음 삼키세요.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도 일반 소금 대신 죽염을 쓸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마지막에 간 맞출 때 죽염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훨씬 좋습니다. 나물 무칠 때도 죽염을 쓰면 맛이 깊어집니다. 물론 죽염이 일반 소금보다 비싸니까 모든 요리에 다 쓰긴 어렵겠지만 중요한 음식이나 건강식 만들 때는 죽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주의할 점도 말씀드려야겠죠. 죽염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죽염이라고 나온 제품이 많은데 제대로 만든 죽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인증이 있는지,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몇 번 구웠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구의 죽염이라고 표시된 게 진짜 9번 구운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만든 구의 죽염은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확인하세요. 구의 죽염은 보라빛이 도는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을 띱니다. 너무 하얗거나 연한 색이면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갱이를 깨뜨려 보면 속까지 단단하고 결정 같은 느낌이 나야 합니다. 물렁하거나 쉽게 부스러지면 제대로 만든 죽염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죽염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아니 천년이 넘게 지켜온 전통식품입니다. 백제 시대부터 시작된 계암사에서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던 귀한 제법이었죠. 효산 스님이 이것을 체계화해서 세상에 내놓았고 인산 김일훈 선생이 현대식으로 개량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죽염의 효능은 정말 다양합니다. 혈압 상승 억제, 항암 효과,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위 건강 개선, 혈액순환 개선,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어 기능까지 밝혀졌습니다. 특히 목포대 함경식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죽염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다는 게 동물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이건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죽염이라는 작은 알갱이 속에 불과 소금과 대나무와 황토, 그리고 장인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염 하나를 입에 넣을 때 그냥 짠 소금을 먹는 게 아닙니다. 천년이 넘는 전통과 장인의 정성과 현대 과학의 검증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민족의 건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힘을 빌려서 건강을 지킨다는 철학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기운이 없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죽염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백세마을 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